지난 몇 차례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문수와 홍준표의 대결은 누가 이길까?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한번 예측은 해보겠는데 거의 막상막합니다. 그러나 경선 초기보다 지금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미는 사람은 김문수가 압승한다. 또 홍준표 편에서는 홍준표가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 다 경쟁력이 막상막합니다. 이력도 그렇죠. 김문수의 특기는 경험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공원 생활도 했고, 즉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공장에 다니면서는 공원으로서 노동운동, 그리고 정치개혁운동,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정말 하늘에서 땅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폭도 넓고 깊이도 또는 높이도 다양한 삶을 살았죠. 역시 현장 경험이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역시 경쟁력이 있죠. 대결력이 있잖아요. 포용력도 있죠. 오죽하면 20대, 30대에서 경쟁률 거의 정치가 중에 대선 후보 그룹 1위를 차지하잖아요. 20, 30대와도 말이 통한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이야기죠. 수용력과 포용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어찌 보면 이 융합성, 이것이 지금 여소야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도에서, 이런 정치 구도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경쟁력이나 홍준표의 경쟁력이나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요전에 KBS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그 갤럽 같은 데서는 되게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선호도는 말 그대로 좋아하는 지잖아요. 적합도는 말 그대로 적응, 적절 이거잖아요.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적합도. 얼마나 좋아하느냐, 선호도.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무엇을 묻느냐? 경쟁력을 물어요. 무슨 경쟁력을? 대야 후보. 구체적으로는 이재명과 이준석이죠. 출마 예상되는 이재명과 이준석을 대항해서 누가 이길 것 같으냐? 경쟁력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뭐 대선 후보 적합도, 선호도, 그보다는 이재명과 맞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아니면 3자 대결에서 4자 대결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걸 묻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홍승이에요. 홍준표가 뭐랄까 유리한 측면이 많죠. 왜? 실제로 조사했을 때 이재명과의 격차가 가장 적게 나온 사람이 지금까지 뭐 거의 모든 조사에서 80%, 90% 이상 가장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1%, 2%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KBS에서 조사 의뢰해가지고 KBS에서 어디다 의뢰했느냐?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22일에서 24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아주 최근이죠. 22일에서 24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무려 18세 이상 선거권 있는 사람들이죠.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어요. 더 자세한 것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KBS가 의뢰를 했고, 그 다음 조사기관은 어디냐? 한국리서치예요.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이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보면은 다른 거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홍과 김이니까 이 홍김에 대한 것만, 특히 그 경쟁력의 타인 경쟁력, 특히 이재명 경쟁력, 이재명 경쟁력만 말하면은
자, 홍은 얼마 격차를 보이고 있느냐? 이재명과 홍은 격차는 19예요. 19.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재명한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과 대결했을 때 홍은 얼마 떨어진다? 19% 떨어진다. 그러면 김문수는 23% 떨어져요. 그러니까 4% 차이 나잖아. 이거 선거에서 0.7%의 뭐랄까 승리를 아는 윤석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4%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대학 후보 볼 때 어디서 뽑는다? 대선 후보? 경쟁력을 보고 뽑는데 대이재명 경쟁에서 이렇게 3,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4%나 김문수가 홍준표한테 뒤져요. 그러면 국힘의 대선 후보로서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국힘 적합도를 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누가 적절한가를 본 거예요. 적합을 보니까 홍이 15%. 홍이 적합하다고 본다. 15%고 김은 12%예요. 여기서도 상당히 뒤지죠. 최근 겁니다. 이렇게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22일에서 24일까지 남녀 18세 이상 3,000명을 조사해봤더니 이재명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느냐 하는데 홍은 19% 진다. 이재명한테. 아직 멀었죠. 김문수는 23%나 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이 이긴 셈이죠. 홍승이죠. 그래요. 홍이 경쟁력이 있다. 또 MBC가 조사했어요. MBC가 조사했는데 MBC는 어디다 조사를 했느냐? 이번에는 코리아 리서치예요. 코리아 리서치. 역시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다 조사를 했는데 아주 최근입니다. 이것은 24일에서 25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투표권 가진 사람이죠. 1,900명을 조사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1,009명. 되게 1,000명 안팎을 많이 조사하잖아요. 이건 그다음 조사 방식이라든가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중앙선거위원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자, 여기에서는 또 역시 이재명, 그 외에 이제 이준석 또는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3자나 4자 대결했을 때 홍은 얼마를 격차를 보이느냐? 홍은 여기서도 19% 격차를 보였어요. 홍 이재명한테 19% 역시 진다. 아직 멀었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 뭐 이제 한 달 일주일이나 남았나요? 그런데 여기서 김은 얼마나 지느냐? 무려 25%져요. 그러니까 뭐 거의 더블 스코어 비슷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재명과 대결했을 때, 양자 대결했을 때 가장 격차가 적은 사람이 홍 후보인데 그래도 이렇게 격차가 나요. 19%. 19%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19% 차이라는 것은 나가서 물어보면은 뭐 홍 지지한다는 사람이 얼마 안 보일 정도로 다수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거의 2배 차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물어봤느냐? 그러면은 국힘 대선 후보는 경쟁률에서 이제 뭐 무당층이라든가 또는 중도라든가 이렇게 제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외하지 않고 그럼 대선 후보로서는 이재명이든 누구든 누가 좋다고 보느냐 하는 여기서는 대선 선호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여야를 통틀어서 묻는 거죠. 그럴 때 홍이다 한 사람은 9%였어요. 9%. 30%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지금 국힘 대선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김은 훨씬 더 떨어져요. 줄 쭉 세우는 거죠. 6%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추락이랄까 하락이랄까 이거는 그 한덕수가 출마 예상설이 나오면서 한덕수 출마 예상설이 나오면서 김의 인기가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홍준표도 물론 상승세가 멈춘 측면이 있고 한동훈은 뭐 이렇게 멈췄거나 아니면 올라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4명의 구도로 짜 있으니까 그 구도에서 그런 역학 구도 때문에 또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우선은 홍과 김만 보면은 여기서 다른 사람과 쭉 놓고 경쟁할 때 대선 선호도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홍은 9% 나오는데 김은 6%. 한때는 홍보다도 그 김문수가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두세 배 나왔잖아요. 뭐 한 9%, 10% 한방 나올 때 홍은 2, 3% 나오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뭐 한 달 안팎도 안 됐는데 거의 역전이 꽤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하루 또 이제 만일 하향 추세라면, 상향 추세라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수가 있죠.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내려간다면. 그런데 3자 내지 4자 대결에서 이 경쟁력을 이제 문의할 때 옛날에 그 윤석열과 홍준표가 대결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문항에 그 작구를 놓고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신경전을 벌이는 측면도 있고 그럽니다. 이번은 근데 4명을 놓고 뽑을 때는 그런 말씀이 뭐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2명을 압축되면 어쩔지 모르는데 아무튼 내일이면 이제 이 홍이나 김 둘 다 승리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승리할 텐데 둘 다 패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동훈이 나간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나갈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볼 때 그러나 변수가 많아요. 이를테면 한동훈 변수가 있죠. 안철수 변수도 있죠. 한동훈은 요새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추세고 안철수는 횡보하거나 하향한다는 이런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며칠 사이에도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그런 수가 있는 거니까요. 변수는 많은데 기타 또 변수도 많죠. 나이 경쟁력에서는 홍이 젊죠. 홍 70세, 김 73세.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경험으로 보거나 대선 준비로 보면 역시 홍은 대선에 실제 나간 적도 있고 대선 후보 경쟁도 한 적도 있고 물론 뭐 김문수도 그전에 박근혜하고 한 적은 있지만 실제 대선에 나가본 경험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 구독자 숫자에서도 홍이 훨씬 많죠. 뭐 김문수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홍은 지금은 74만 안팎이던가요? 구독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비해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데 비해서는 이 한동훈 뭐랄까요 팬들 이 사람들처럼 끈질기게 덤비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역시 홍이 자체 경쟁력으로 이겨야지 뭐 팬덤으로 이기냐 하는 뭐랄까요 나이 든 사람의 그런 얌전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 집요한 한동훈과 그 팬들한테 이 인터넷상에서는 좀 시달리는 측면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세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토론의 영향이라든가 그 팬들의 영향이 또 부작용을 줄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거야 여론 전문가들 이야기고 선거 전문가들 또는 정치 평론가들 이야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홍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나 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막강하고 또 윤심이 김에게 실렸네. 또는 국힘이 주력이기 때문에 국힘의 뭐랄까요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과의 이제 역학관계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 그 다음에 안철수와 한동훈과 이 홍준표와 김문수의 개인적 역량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셋 중에 둘을 뽑는 건데 셋 중에 둘 뽑으니까 간단할 것 같지만 그게 그리 간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김문수와 홍준표의 대결 이거는 출발할 때는 김이 굉장히 유리했지만 넷 중에 둘을 고르는 데에서는 거의 막상막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총체적으로 이 추세를 보면은 여론 추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홍이 유리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펄리마켓 같은 데서 보면은 김이 훨씬 유리한 걸로 돼 있던데
아무튼 그건 이제 외국 시각이겠고, 그 다음에 한도 막 뜨는 측면이 있던데, 팬심인지 실제 그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단은 홍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뭐 하루 쌓이면 결판이 나겠죠. 감사합니다.